자고 아침이 되어서 눈을 뜨니까 토굴 벽에 이렇게 뭐 글을 써놓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 뭔가 싶어 가만히 보니까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당당하게,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흙탕물에도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청정하게. 그때가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결기가 써져 있었어요. 그래,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런 또 고치기 힘든 병을 얻어서 이렇게 또 방황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죠. 간절한 기도로 큰 병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수행자의 길을 걸어오신 동은 스님. 스님의 출가와 수행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어 만나봅니다. 네, 스님께서 또 이렇게 수행하시다가 마음을 또 다잡고 싶으셔서 장례식장이라든가 뭐 이런 곳들을 방문하시고 이제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출가 인연이 아픈 어떤 병고의 인연으로 출가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오직 내가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몸이 빨리 낫고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해가지고 뭔가 또 깨달음을 얻으면 또 많은 분들한테 그 깨달음을 회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냈지만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주지소임이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문득 이래가 안 되겠다, 내가 초발심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병원 응급실이나 혹은 장례식장 그런 데를 딱 가봅니다. 가보면은 보통 일상에서는 잘 몰라요, 사람들이. 몸이 안 아파봤기 때문에. 예?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정말 죽음 앞에서는 어떤 사소한 뭐 시비, 분별, 뭐 잘났네 못났네 하는 것이 다 별 일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장례식장이나 혹은 또 응급실, 사람들이 병고로서 고통받고 죽음을 앞둔 사람 그 앞에서는 어떤 시비 분별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말끔한 이런저런 잡생각이 싹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출가했던 초심으로 돌아가는 계기를 삼죠. 예. 그래서 스님께서도 또 이제 그 수행에 더 정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응급실이나 장례식장을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예. 또 저에게도 많은 영감을 또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님께서 또 지리산 토굴에서도 수행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월정사에서 스님이 된 이후에 또 나름 몽중가피를 또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몽중에서 꿈에서 야광보살님의 뭔가 이렇게 가피를 받은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몸이 짠 나는 다 나와서 이렇게 된 것도 사실 아니고 그냥 믿음만 아마 다 나았든지 혹은 조금이라도 나았겠지 하는 마음에 그건 있었죠, 분명히. 그러면서 어떤 자신감이랄지 그런 게 있었죠. 내가 이 한 목숨 죽을 때까지 오로지 용맹정진해서 출가할 때 그 목적이랄까, 그 어떤 업이랄지 운명이랄지 거기에 대한 의문도 풀고 출가할 때 서원처럼 또 내 주변에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좀 향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만행 시절에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 보았던 지리산에 그 밤을 키우는 산이 있었는데 거기 밤을 수확해서 저장해두는 창고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평소에 저기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집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애초부터 창고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 난방을 할 수 있는 구들도 없었고 뭐 아무런 시설이 없었죠. 또 석유 풍로 하나 하고 냄비와 뭐 간장, 된장, 김치 뭐 딱 기본적인 쌀하고 그것만 해가지고 이제 들어갔죠. 살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도 내가 다시 그 시절에 돌아가서 그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는 정말 온몸으로 간절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밥을 한 냄비 딱 해놔면 정진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조금 먹고
아,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싶으면 또 한 숟가락 먹고 그 정도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밥이 늘 식은 밥이죠. 그냥 한 대미 해라면 보통 뭐 일주일 보름도 먹고 이제 그랬으니까. 또 스님께서 그 무문관일기 또 이렇게 쓰신 게 있으시잖아요. 저는 정말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스님께 직접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제 무문관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문에 빗장이 없는 그 어떤 방이라는 관문이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선방을 다니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해인사에서 이 발행하는 월간 해인이라는 잡지가 있거든요. 그거 편집장 소임을 이제 서울에서 좀 살게 되었어요. 살다가 보니까 이제 또 공부도 제가 부족한 것을 많이 느꼈고, 그래가지고 이제 동국대학교 그 예술대학원에 가가지고 불교 미술하고 이게 문화재 공부를 좀 더 했죠.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을 마치고 너무 이게 산사가 그리웠어요. 정말 이번에는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강진 백년사 문문관, 그 당시 문문관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근데 방이 조그만해요. 그 뭐 한 3평 정도 되는 방인데 화장실이 있고 뭐 이것저것 하게 되면 사실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는 이제 요를 반 접어가지고 이렇게 반반 접으면 이제 자복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자복하고 또 포행할 때는 그것도 길게 쭉 펴가지고, 왜냐면 바닥에 쿵쿵거리면 옆방이 들리면 또 정진방이 되니까 요 위에서 이렇게 빙빙 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 그 좁은 요 위에서 이렇게 딱 4걸음 가면 딱 끝이에요, 거기가. 4걸음 가면 벽이 있으니까 딱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그걸 어떨 때는 30분, 어떨 때는 뭐 1시간도 돈 적이 있는데, 하다 보면 머리가 너무 빙빙 도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빙빙 도니까 어찌리저리 했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직선으로 100걸음만 걸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게 된 거군요, 스님. 그렇죠. 네. 그래. 아니, 직선으로 100걸음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뭐 100걸음, 1000걸음 뭐 얼마든지 마음만 내면 걸을 수 있는데,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렇다고는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못 느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문문관 수행하면서 그 직선으로 100걸음 그런 글을 쓴 적도 있었는데, 또 좁은 공간에서 갇혀 있는 곳에 수행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큰 공부가 되었죠. 예. 그 직선으로 100걸음만 걸었으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습니다, 스님. 무문관에 스스로를 가두고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벌인 시간들. 바로 그 시간들 덕분에 동은 스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행복의 길로, 또 출가의 길로 이끌 힘이 생기셨답니다. 스님께서 애정을 쏟으셨던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이야기를 여쭈어 보았습니다. 스님,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와도 인연이 깊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 단기출가학교 함께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저는 단기출가학교하고 참 인연이 깊은데, 출가 전에 한번 사전 체험을 해보는, 또 혹은 일반인들도 출가를 하고 싶지만 못하지 않습니까? 잘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방 다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월정사 지금 교구장 맡고 계시는 정념 스님께서 교구본사 주지가 되셨어요. 되시면서 저를 교무국장 소임을 좀 맡아달라 해서 이제 가게 되었죠.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맡게 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보니까 단기 출가 학교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해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모든 걸 일단 맡겨주셨거든요. 교무 스님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프로그램 짜서 해보세요 해서 제가 아주 단기 출가 제도, 남방에는 단기 출가 제도가 있어요. 그 미얀마도 있지만 태국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또 대만에도 단기 출가하는 곳도 있고 해서 그 단기 출가하는 프로그램을 다 이렇게 좀 모아서
또 우리 한국에서 우리 행자님들이 행자 생활하다가 개막기 전에 한 달간 하는 행자교육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잘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한국 프로그램에 한국 현실에 잘 맞는 그런 단기 출가 한 달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죠. 삭발하는 조항도 있고 하니까 과연 될까 이렇게 했는데 1기 때는 그때 어떤 뭐 방송국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 다큐멘터리 한 달간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출가라는 이제 방송을 했는데 완전 뭐 대단한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3기 때 모집을 하는데 3기 이후로는 거의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그리고 60명을 모집했거든요. 남행자 30명, 여행자 30명 했는데 한 뭐 5, 600명 접수해가지고 우리 종부서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그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착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대단하십니다. 네. 아주 굉장히 뿌듯한 그 감정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또 이 사바sek에 인연이 다 해가지고 또 몸을 바꾸게 됐을 때 부처님께서 너 출가 수행해가지고 부처님 가피로 몸도 낫고 지금까지 수행을 했는데 제대로 뭘 했느냐 하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월정사에서 단기 출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어떤 그 불교의 인연을 심어준 것, 불교를 인도해 준 것, 저는 그것이 제 밥값을 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아마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제가 수행하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그러 싶어요. 예. 또 스님께서 그 영상 제작이나 컨텐츠 제작에도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 만드셨던 컨텐츠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또 인기를 끌었던 그런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스님 어떻게 또 이렇게 영상 제작까지 바쁘실 텐데. 제가 지금 조계종에서 하는 화쟁위원회 부위원장 소임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러 가지 갈등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또 그 제안이 올라와서 여러 가지 갈등 사례들을 모았는데 막상 연기를 할 배우들을 또 섭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돈이 들고 하니까 그럼 우리 자체에서 해결하자 해서 각자 배역을 다 맡았어요. 저도 그때 이제 한 3꼭지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공양주와의 갈등이라는 이제 그 꼭지를 맡아가지고 이제 공양주하고 이렇게 좀 사소하게 저래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걸 이렇게 이제 재연극을 했는데 그것이 작년에 뭐 유튜브에서 7만 뷰를 이렇게 달성할 정도로 뭐 아주 갑자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신도님들은 잘 모르고 그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저 나쁜 스님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신도님들을 보고는 아니 우리 스님 착한 스님이에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진짜인 줄 알고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연기를 너무 열심히 잘하셔서 그게 진짜로 보여진 건 아닐까요? 아이고 그러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설픈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또 후속작도 또 촬영을 하게 되었고 또 이번에 세계 1화 국제 불교 영화제를 이렇게 연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제가 무의사라는 영화에 무진 스님 그것도 주인공으로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뭐 인연이 쭉 이어지지만 화쟁위원 중에 이제 김선아 감독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 공양주의 갈등이랄지 여러 가지 사례들을 촬영하셨거든요. 감독님이신데 아마 제가 그때 하는 연기가 보고 좀 뭐 어설프고 그런 캐릭터가 마음에 드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무의사라는 영화에 저를 좀 이렇게 좀 출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길래 아이고 연기도 제가 서투르고 못한다니까 아이고 스님이 딱 이 역에 제 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일반 불자들에게 뭔가가 또 메시지가 다가갈 수 있다면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조금 부끄럽고 하지만 서투르고 하지만 흔쾌히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스님 저는 영화에 출연하신 스님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뵌 것 같아요. 그래요? 영광입니다. 네, 그 배우 사인 받는 것처럼 나중에 제가 사인 하나 이렇게 받아가고 싶은데요. 근데 그 무의사라고 하는 게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없는 곳. 그래서 또 그런 비밀이 있는 곳이라 그런 곳이 만약 있다고 제가 상상을 하면
참 어떤 위로와 공감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시나리오를 보면 좀 가슴 찡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영화에 대해서 짧게나마 줄거리라든가 이런 것들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사고로 딸을 잃은 엄마와 또 이별의 시간도 갖지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간 딸이 이 무의사라는 절에서 하루를 만나가지고 서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좀 내용이 좀 가슴 아픈 내용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장면은 서로가 이해하고 다독거리면서 서로가 각자 갈 길로 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그 끝장면이 그래요. 좀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겨져 있고요.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무진 스님 역으로 나오면서 신통력 있는 스님으로 나와요.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이나 혹은 죽은 동물을 앞에 사진을 두고 이름을 부르면서 108배를 하게 되면 나타나요. 나타나서 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영화이긴 하지만 현실에서도 이런 공간이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해요. 뭐 그리 될 수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메시지가 뭐냐면 살아있을 때 혹은 가족이 되었던 이웃 친구가 되었던 간에 힘든 세상에 교감을 나누는 따뜻한 교감을 나누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메시지죠. 이 영화 내용이. 네. 그러니까 가까울수록 사실은 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참 세상을 살다 보면 가까울수록 또 더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서 그만큼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네, 영화 콘텐츠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무의사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우리 네, 우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여기 보리. 네 사진도 있는데 이 보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네. 제가 여기 뭐 눈먼 보리와 도둑고양이라는 네. 책도 쓴 적이 있는데 네.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까 한쪽 눈에 이제 백내장이 왔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수술 시킬까 했는데 나이도 너무 들었고 지금 수술하면 힘들다 해서 제가 못했어요. 그렇죠. 한쪽 눈이 백내장 왔을 때는 그런 데로 다녔는데 조금 있다가 다른 한쪽도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두 쪽 다 되니까 안 보인 거죠. 그래서 눈먼 보리가 된 그렇죠. 거군요. 예. 네. 그래가지고 얘가 도랑을 다닐 때 여기저기 부딪히고 다니니까 제가 줄을 한 매줬더만 줄을 한 번도 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거부하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마당에 이렇게 이제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 나가게 이렇게 해놨고 제가 보리를 돌보는 우리 사회 가면은 맹인 보호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맹인을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이렇게, 보호견이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리 보니까 맹견. 시각장애견 보호인이 된 거예요, 반대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30년 동안 1000원살을 도량을 지키면서 이렇게 많이 또 애써 주셨는데 또 그렇게라도 제가 주지로서 이렇게 또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정성을 다했는데 그 말년에는 너무 또 뭐 병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냥 세상을 떠나게 됐죠. 참 너무 그때 가슴이 아파가지고 딱 제가 이제 제 품에 안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눈을 감게 되었는데 일어섰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후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개를 안 키우려 했는데 또 우리 신도님이 유기견을 한 마리 데려오신 거예요. 그래 이거 아이고 우리 힘들어서 못 키운다니까 유기견을 센터에 맡겼는데 15일 동안 이제 입양을 안 하면은 안락사를 시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보살님이 이 개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이 먼저 돌아가시게 생긴 거예요. 너무 상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원사에 데려오게 됐는데 이름을 도솔이라 짓고 또 이렇게 지금은 너무 적응을 잘해가지고 잘 살고 있고 우리 무의사 영화에도 보리 역을 맡아가지고 아이고. 아주 열연을 냈어요. 그 친구였군요. 아주 예. 네. 예, 아주 영화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야 저 도솔이가 연기 제일 잘했다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연기를 잘한 적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무의사에서 개까지 열연을 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예. 평을 제가 들은 예. 적이 있습니다. 예, 예. 아, 실제로 여기 있는 그렇죠. 네, 예, 예. 도솔이었네요. 동은 스님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스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장 요즘 이제 사람들에게 화두가 행복. 그렇죠. 네, 행복입니다. 예, 예.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스님,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능력과 자질, 거기에 맞게끔 최선을 다해서 살되 그게 그 결과가 내한테 만족할 만큼 오면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또 주변 상황이 내가 암만 100% 노력을 했지만 주변 상황이 그 따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내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는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 같아요. 네, 그래서 참 마음에 또 와닿는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예. 마음에 새기고 행복에 더 다가갈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스님, 그러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의 공통 질문이에요. 이제 스님에게 출가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게서 출가라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이다. 이름 모를 암자에 들었다가 그 부처님 말씀이 새겨진 글귀를 보고 아 그래 내가 출가 수행을 해서 어떤 삶의 목적을 어떤 여러 가지를 한번 이렇게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선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돌아봐도 내가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그런 선택을 할 수 없다 할 정도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삶의 고통의 끝에서 방황하거나 그러시는 분들은 정말 이 출가라는 것이 수행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출가 수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출가를 또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한테 굉장히 또 다가갈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스님, 그러면 이제 주지 스님으로서 이제 또 이 대중을 위해서 어떤 계획과 서원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스님들이 출가할 때 뭐 주지 살려고 출가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스님. 저도 어떻게 살다 보니까 또 여기까지 주지 소임을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젊은 날 선방에서 이렇게 정진하던 그 좌복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또 주지 소임을 언젠가는 또 놓게 되니까 놓게 되면은 제 건강이 허락하는 날 선방이나 수행처로 가가지고 대중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동안에 이렇게 못다한 공부를 좀 이렇게 가다듬고 또 그것을 잘 회항할 수 있는 그런 그 바람이 있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도 오늘 지금 모습 그대로 네, 예.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저희를 맞아주시면 대중들도 굉장히 스님 너무 반갑고 좋을 것 같습니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스님. 그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선택한 출가 수행자의 길. 월정사 야광보살님의 몽중가피로 힘을 얻은 동은스님께서는 그 후로 누구보다 치열하게 기도하고 수행하신 분입니다. 목숨을 건 정진의 시간들이 스님의 넉넉한 미소에서 느껴졌는데요. 일상에 지칠 때 삼척천은사로 가 스님을 뵙는다면 누구라도 금방 힘이 나실 겁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